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환경 탓 말고 작은 것부터 배워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운명을 탓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일상의 작은 경험에서 배워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자세를 강조한 말입니다. 외부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면 결국 큰 성장에 이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문제가 이상했어 하며 외부만 탓하다 보면 정작 내가 부족한 부분은 못 채우게 됩니다. 대신 이번에 뭘 놓쳤지 하고 차근차근 점검하면 다음엔 더 잘할 겁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공자는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용기만 있고 분수를 모르면 무모해지고 악을 미워하되 지나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끝없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 들죠. 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상대방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진심으로 하고 잘못은 바로 고친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인격 수양법을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삼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길입니다. 잘못된 습관인 걸 알면서도 내일부터 고쳐야지 하며 몇 년째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늦잠, 과식, 미루기 습관. 고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이라고 하면서 반복하죠. 진짜 성장은 잘못을 발견한 그 순간 바로 행동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심을 이기고 원칙을 지키는 게 어제입니다. 제자 안현이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답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충동적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절제가 쌓여 큰 인격이 됩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 한 갑만 하다가 손이 가는 순간이 있죠. 끊기로 마음먹었는데 오늘 하루쯤이야 하는 유혹 말입니다. 그 순간 참는 게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부모 곁을 떠나도 안부는 전한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옛날엔 통신수단이 없어 더욱 중요했지만 지금도 본질은 같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논어에서 효도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며 한 말로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몇 주째 전화 안 하고 있지 않나요? 5분 통화도 귀찮아서 문자로 잘 있어요만 보내고 있죠.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작 자주 연락할 걸 후회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제자 자장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말할 때는 진실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할 때는 성실하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낯선 곳에서도 환영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향에서도 배척당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건성으로 응응, 그랬구나 하며 휴대폰만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형식적인 반응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뜻있게 살면 생이 완성이고 그저 살면 죽음일 뿐이다. 서경에 나오는 말로 공자 시대에도 자주 인용되던 구절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의 죽음은 완성이고
그저 하루하루 흘려보낸 삶의 끝은 소멸일 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다가 어느새 나이 들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산다면 돌아볼 때 후회가 아닌 보람이 남을 겁니다. 원칙은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한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큰 의리와 원칙은 반드시 지키지만 작은 약속이나 형식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무조건적인 고집보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다는 연락이 왔죠. 약속은 지켜야 해라며 친구 약속을 우선할까요?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모님께 먼저 가시겠죠. 작은 약속보다 더 큰 의리를 선택하는 게 진짜 원칙입니다. 충고는 실천해야 하고 칭찬은 분별해야 한다. 피드백의 진정한 가치는 듣는 데 있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바른 충고를 들었으면 실제로 행동을 바꿔야 하고 칭찬을 받았으면 그 의도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바꾸지 않거나 칭찬의 우쭐의 본질을 놓치면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상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는 경우 있죠. 친구가 요즘 내가 말 좀 세게 하는 것 같아 해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며 넘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아서 나 잘하나 봐 하고 자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고를 들었으면 당장 고치고 칭찬을 들었으면 진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열정 넘치거나 원칙 지키거나 둘 중 하나다. 공자가 제자를 택할 때 한 말입니다. 완벽한 중용을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차라리 이상이 높아 적극적인 사람이나 원칙을 지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자며 몇 년째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운동도, 악기도, 외국어도 제대로 못하면 창피하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서툴러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거나 느리더라도 꾸준히 원칙 지키며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좋은 음식 앞에서 감사부터 표한다. 변색은 단순히 표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풍성한 음식 앞에서도 탐욕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마련해준 이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공자의 식사 예절을 기록한 향당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시 제사나 연회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지면 경건한 태도로 일어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비싼 음식이 나왔을 때 바로 사진부터 찍으며 와 대박 하기보다는 먼저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떨까요? 음식 앞에서의 첫 반응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외모 가꾸듯 내면 가꾸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는 쉽게 빠지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에는 소홀하다는 공자의 탄식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끌립니다. 하지만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쌓아온 실력, 인간관계,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공자는 덕을 쌓는 일에도 외모 관리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이라고 말합니다. SNS에서 셀카는 수십 장 찍어 필터 고르면서 정작 책은 몇 달째 같은 페이지에 펼쳐져 있지 않나요? 거울 보는 시간만큼 자기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헬스장 가듯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각자 단점이 있다. 공자는 제자들의 성격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신은 너무 신중하고
증삼은 느리고 자장은 극단적이고 자로는 거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난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보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팀 프로젝트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꼼꼼한 사람은 실수를 잡아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은 일을 빠르게 진행하고, 신중한 사람은 리스크를 예방하죠.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강점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멀쩡한 걸 왜 바꾸나? 잘 작동하는 것을 괜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실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변화는 오히려 낭비와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민자건이 노나라 창고를 개축하려 할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옛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로 짓느냐는 뜻이었죠.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무리하게 바꾸는 걸 경계한 겁니다. 멀쩡한 휴대폰을 신제품 나왔다고 바꾸려다가 지금 것도 잘 되는데 굳이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실용성을 먼저 따져보는 게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의심스러운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음식 선택의 원칙입니다. 상한 음식,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 제철이 아닌 음식을 피하는 것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모든 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며칠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워서 그냥 먹으려는 순간 있죠.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버리세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공자가 제자 준공에게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공경과 배려는 원수도 친구로 만들고 무례함은 친구도 원수로 만듭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 열림 버튼을 누르지 말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죠. 내가 급하게 뛰어가는데 문이 딱 닫히면 짜증나잖아요.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에겐 하루를 바꾸는 따뜻함이 됩니다. 늘 신경 쓰되 실행은 진심으로. 공자가 정치의 핵심을 짚어준 말입니다. 평소엔 항상 마음에 두되 게을러지지 말고 막상 실행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준비와 실행 모두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공자가 정치를 논하며 한 말로 통치자의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건강검진 날짜를 잡아놓고 평소엔 건강 챙겨야지 다짐하다가 정작 당일엔 귀찮은데 내년에 하지 뭐 하며 취소하는 순간 있죠. 평소 신경은 쓰되 정작 실행할 때 진심을 다하는 게 진짜 책임입니다. 진심은 어디서든 통한다. 진정성 있는 말과 성실한 행동은 낯선 곳에서도 통합니다. 반대로 가식적이면 가까운 사람도 외면합니다. 자장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과 정성스러운 행동은 문화가 다른 곳에서도 사람을 움직이지만 거짓된 말과 불성실한 행동은 이웃에게도 배척당한다는 뜻입니다. SNS에 댓글 하나 달 때도 진심이 느껴지면 공감을 얻지만 대단해요. 같은 의례적 칭찬은 오히려 어색하죠. 직접 만난 사람에게도 진심 없는 칭찬은 금방 들통나서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상황마다 달라도 그게 진짜다. 진정한 성숙함은 상황에 맞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는 의젓하고 가까이선 따뜻하며 말할 땐 분명한 모습. 이게 위선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자아가 공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전하며 한 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다가 친해지면 편하게 농담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진지해지죠. 이런 변화가 이중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읽고 적절히 대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가난해도 도에 이르면 부럽지 않다.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완성은 별개이며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좁쌀밥을 먹으며 살았지만 배움과 실천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없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더 값진 삶이죠.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며 초라해질 필요 없습니다. 분위기 좋을 땐 솔직하게, 나쁠 땐 행동만 바르게. 공자가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태평한 시기엔 소신껏 발언해도 되지만 혼란할 땐 행동은 바르되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가 있죠. 이럴 땐 솔직한 의견을 말해도 다들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친척 간 갈등이 있거나 예민한 분위기일 때 괜히 직설적으로 말했다간 싸움만 커집니다. 이럴 땐 내 생각은 지키되 표현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 권한을 주고 실수를 덮고 인재를 찾는다. 리더십의 3원칙입니다. 일을 맡기되 권한도 함께 주고 작은 실수는 성장의 기회로 봐주며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리더입니다. 공자가 제자 중궁이 계시 가문의 총관이 되었을 때 준 조언이기도 합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작은 오류가 있다고 바로 무시해버리는 순간 있죠. 그러면 다음부터 아무도 의견을 안 냅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인데 이 부분만 보완하면 되겠네요 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내 잘못을 남이 알려주니 감사하다. 공자는 진나라 사법관이 자신의 편당을 지적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남들의 비판을 방어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장의 시작입니다. 회의에서 동료가 내 의견의 허점을 지적할 때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변명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 피드백이 내가 못 본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SNS 댓글에서 비판받았을 때 삭제하고 싶지만 그 안에 진짜 개선점이 숨어 있을 겁니다. 어른이 먼저 일어나신 후에 따라 나선다. 마을 잔치에서 공자는 지팡이 짚은 어른이 먼저 자리를 뜨신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이는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실제 태도로 60 넘은 어른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나가려다가 안에 계신 어르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죠. 급한 마음에도 잠깐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이끌고 지식과 실천을 함께 가르친다. 안연이 공자의 가르침을 칭찬한 말입니다. 좋은 스승은 지식만 전달하지 않고 단계별로 이끌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가르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이는 안연이 공자를 회상하며 한 말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문으로 지평을 넓혀주고 예로 삶의 태도를 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운동 앱에서 오늘은 10분만 걷기로 시작해서 점차 30분 조깅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하면 결국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예에 바르면 모두가 가족이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면 낯선 사람도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형제 없음을 슬퍼하는 제자 사마오를 위로하며 한 말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는 작은 배려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의가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인품이 기회를 부른다. 좋은 기회는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자공이 공자의 처세수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공자는 권력을 구걸하지 않고도 인품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했습니다. 모임에서 억지로 명함 돌리며 인맥 쌓으려 하지 않아도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먼저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하죠. SNS 팔로워 숫자보다 한 명 한 명과의 진짜 관계가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뭐하나, 전체가 조화를 이뤄야지. 완전한 인간은 한 영역의 뛰어남이 아니라 여러 덕목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지혜만 있어도, 용기만 있어도, 재주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와 음악 같은 교양으로 다듬어질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자로가 완성된 인간의 조건을 묻자 공자는 여러 역사 속 인물들의 장점을 예로 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즘 자기계발이라며 한 가지 기술만 파고드는 분들 많죠. 영어 공부, 자격증, 투자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는 경험들이 함께 있어야 진짜 성장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삶, 그게 완성입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몸가짐을 낮춘다. 공자가 궁궐문을 지날 때 보인 겸손한 모습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높은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서는 몸가짐을 낮추어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라는 뜻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갈 때, 관공서 민원실에 들어갈 때, 처음 가는 모임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의 자세와 표정이 상대방에게 첫인상을 만듭니다. 바른 자세로 정중히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의 마음이 전해지죠. 억측, 단정, 고집, 자기중심을 버려라. 공자가 평생 경계한 4가지 태도입니다. 근거 없이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그럴 거라 단정 짓지 말며 융통성 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오직 자기 생각만 내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연하고 열린 마음이 지혜로운 삶의 기본입니다. 가족이랑 여행 계획 짤 때 무조건 내 방식대로 해야 해 하며 다른 의견은 안 듣는 순간 있죠. 나중에 보면 남 의견도 일리가 있었는데 고집 부려서 모두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진짜 단단함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원칙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것은 아무리 갈아도 얇아지지 않고 흰 것은 아무리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듯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변해도 중심을 지키는 힘이 진짜 강함입니다. 제자 자로가 반란자의 초청을 거절하라고 했을 때 공자는 자신의 원칙이 견고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동조할 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싶어서 그냥 따라가려는 순간이 있죠. SNS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보면서 내 생각은 다른데 말하면 욕먹으려나 고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함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사치는 교만하게 만들고 검소는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검소가 낫다. 사치와 검소 모두 극단이지만 거칠애에 빠지는 것보다 수수함이 낫습니다. 허례허식은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소박함은 답답해 보여도 본질을 지킵니다. 공자가 양극단을 모두 경계하면서도 사치로 인한 교만의 폐해를 더 심각하게 본 가르침입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남들 보기엔 초라해도 우리한테 의미 있게 할지, 체면 차려서 크게 할지 고민되죠. 생일 선물도 비싼 것보다 정성스런 게 낫다는 걸 알면서도 가격표를 보게 됩니다. 거칠애보다 실속이 낫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 인, 즉 타인을 배려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공자는 물과 불은 생존의 필수지만 위험할 수 있는데 인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이면서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도왔다가 인생 망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신뢰받고 더 나은 기회를 얻습니다. 급한 일엔 즉시 달려간다. 중요한 일에는 즉각 반응하는 것이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사적인 편의나 준비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없이 행동하는 자세가 신뢰를 만듭니다. 미루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군주의 부름을 받으면 술의 준비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걸어서라도 갔다는 기록입니다. 공적 책임을 개인적 편의보다 우선했던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빨리 와봐라는 급한 전화가 올 때가 있죠. 하던 일이 있어도 피곤해도 일단 달려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넘어지셨다거나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어나갑니다. 친구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약속도 미루고 달려가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핑계나 준비 따위는 뒤로 하고 즉시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책 읽고, 실천하고, 진심 담고, 약속 지킨다. 공자 교육의 4대 기둥입니다. 지식을 쌓고, 삶에서 실천하고, 진심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강조한 핵심 덕목으로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증명하는 교육 철학입니다. 책을 10권 읽었다면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나요? 아이에게 약속 지켜야 해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시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진짜 위엄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공자가 제자 자장에게 리더의 위엄에 대해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진정한 위엄은 억지로 권위를 세우거나 사나운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정한 겉모습과 경건한 내면의 조화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이는 공자가 강조한 내면의 수양이 겉으로 드러난다 는 철학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옷매무새만 신경 쓰다가 정작 말과 태도가 오만하면 사람들은 거리를 두죠. 반대로 겉모습은 평범해도 진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위엄은 과시가 아니라 일관된 품격에서 나옵니다. 사람 모으고 살 만들고 가르친다.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자 염유에게 한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으로 완성하는 3단계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키울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해보죠. 처음엔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 다음 물 주고 거름 주며 튼튼하게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하고 방향 잡아주며 제대로 자라게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씨도 안 뿌린 땅에 거름만 주면 소용없는 겁니다. 남이 날 몰라봐도 괜찮다. 내가 사람 못 알아보는 게 문제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장의 핵심입니다. 논어 하기편 마지막 장에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나는 안 될까 불평하기보다 저 사람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순간이 있지요. SNS에서 좋아요 수를 세기보다 진짜 전문가를 찾아 팔로우하며 성장하는 겁니다. 말 실수 줄이고 행동 후회 줄이면 성공은 저절로 온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실수와 후회를 최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여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기회를 가져옵니다. 제자 자장이 벼슬 얻는 법을 물었을 때 공자는 화려한 말이나 과감한 행동이 아니라 신중함이 성공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화가 나서 단체 채팅방에 뭔가 쓰려는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거 보내면 후회 안 할까? 묻는 습관이 있으면 나중에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면접에서도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하면 신뢰를 얻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다 들키면 기회를 잃습니다. 작은 신중함이 쌓여 큰 성공을 만듭니다. 3명이 가면 그중 1명은 내 스승이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서든 배울 점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면 모든 만남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열린 자세로 배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3사람이 함께 가면 이라고 한 것은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에서 후배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의외로 좋거나 길에서 마주친 노인이 길을 비켜주는 모습에서 배려를 배우거나 무례한 사람을 보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나이, 직급, 친분에 상관없이 모든 만남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뱉은 말은 못 주워 담는다. 이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흰옥에 생긴 흠은 갈아낼 수 있지만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용이라는 제자가 백규라는 시구를 하루 3번씩 외우며 말조심을 실천하자 공자는 그의 신중함을 높이 평가해 자신의 조카 사위로 삼았습니다. SNS에 댓글을 달다가 화가 나서 거센 말을 쓰려는 순간이 있죠. 올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회의에서도 즉흥적으로 발언하기보다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여는 습관이 오해와 후회를 줄입니다. 잔기술에 빠지면 본질을 놓친다. 작은 기술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면 큰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됩니다. 자아가 전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되 근본 도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기에 몇 시간 쏟다가 정작 그날 할 일은 하나도 못한 경험이 있죠. 예쁜 형식에만 빠지면 정작 중요한 실행은 사라집니다. 썩은 곳에서 이익 챙기는 건 수치다. 공자는 정의로운 곳에서 받는 보수는 떳떳하지만 부정한 곳에서 얻는 이익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청렴은 불이한 이익을 거부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는 청빈을 숭상하던 제자 원원에게 한 말로 당시 혼란한 시대의 원칙을 지키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산대에서 거스름돈을 실수로 더 받았을 때 점원이 실수한 거니까 내가 챙겨도 되겠지 생각이 드는 순간 있죠. 하지만 부당한 이익은 아무리 작아도 결국 부끄러운 일입니다. 생각만 하는 건 쓸모없고 배워야 산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의 바른 길을 일러줄 때 한 말입니다. 공자 스스로 밤낮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깊이 사색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궁리하는 것보다 실제로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하나, 저렇게 해봐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간 경험 있죠? 다이어트 방법을 며칠 밤새 검색하는 것보다 일단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 10분 걷는 게 낫습니다. 생각은 짧게, 실천은 빠르게. 지혜 있으면 안 흔들리고, 마음 바르면 안 불안하고, 용기 있으면 안 두렵다. 군자가 갖춰야 할 3가지 내면의 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보기에 헷갈리지 않고, 양심이 떳떳한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옳은 일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때가 있죠. 주변에서 그거 왜 해? 소용없어 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면의 중심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는 공자가 만년의 주역 연구에 깊이 빠져들며 한 말씀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더 오래 살아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깊은 지혜를 담은 학문일수록 평생 배워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60대에 외국어 시작하거나 70대에 악기 배우는 분들처럼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수록 삶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내 사명이 확실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감이 두려움보다 클 때 나옵니다. 송나라 실권자 환퇴가 공자를 암살하려 했을 때 공자는 하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환퇴가 날 어쩌겠는가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발표 앞에서 떨릴 때가 있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되새기면 떨림보다 확신이 더 커집니다.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 내야 할 때도 이게 옳은 일이니까라는 신념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작은 잘못을 넘기면 큰 잘못도 당연해진다. 공자가 개손씨의 월권 행위를 개탄하며 한 말입니다. 신하가 천자만 쓸 수 있는 춤을 궁정에서 췄는데 이런 작은 불의를 묵인하면 더 큰 악행도 거리낌 없어집니다. 선을 조금씩 넘다 보면 결국 감각이 마비되어 큰 잘못도 태연하게 저지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 새치기 하는 걸 봤지만 한 명쯤이야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작은 불의를 방치하면 점점 큰 불의도 당연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부터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원망 듣지 않습니다. 공자가 제자 중궁에게 인해 실천법을 물었을 때 한 대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급할 때 문 닫히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 열림 버튼 한번 눌러주는 거죠.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좋은 자질도 배움 없이는 독이 된다.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경고한 말입니다. 인자함, 지혜, 신용, 정직함, 용기, 강직함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학문으로 다듬지 않으면 각각 어리석음, 방탕함, 해침, 가혹함, 난폭함, 무모함으로 변질됩니다. SNS에서 부당한 상황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 댓글을 달기 직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순간이 있지요. 열정도 배움으로 다듬어야 빛납니다.